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6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가고 있죠. 이 코로나 우한 코로나로 시작한 또 그리하여 우리는 우한 코로나를 방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한 코로나가 꽃을 피우고 막 활성화될 때 중국 사람들을 막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 봉쇄를 절대 안 하고 항만을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대통령의 뜻이겠죠. 대통령이 뜻하지 않으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취임식 때 말이죠. 나는 국가를 보위한다는 얘기를 딱 선서를 합니다. 그럼 국민들도 보위하는데 국민들의 안전,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방역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전염병이 돌 때는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봉쇄입니다. 봉쇄. 그 지역 전염병 발원지로부터의 봉쇄.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옛날에 뭐 전염병 어디서 생겼다면 거기 그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빨간 리본 같은 걸로 딱 이렇게 막아 놓잖아요. 그 봉쇄 출입 금지. 그런데 이 우한 코로나가 그때 춘절에서 중국에 10여일 된 그 아주 그냥 중국 사람들 아주 최고의 명절인데 여행객이 수십만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막 들어왔죠. 막 들어왔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세계 2위가 됐죠. 3월 달에, 지난해 3월 달에는 세계 2위, 중국이 1위 확진자 수가, 그 다음에 한국이 2위가 됐죠. 멋들어지게 1위, 2위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1위, 2위를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그런 거는 꽁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2위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벌써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텔아비브 하비마 국립극장에서 4일 배우들이 공연을 위해서 무대에 오르기 전에 환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합뉴스에 의해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사태로 중단됐던 공연, 이날 백신을 맞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재개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신 접종률은 59%입니다. 통상적으로 60%가 최저가 되면은 집단 면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됐죠? 백신을 조기 확보 실패했습니다. 백신 조기 확보 실패했습니다. 누가요? 국민들이요? 아니요, 정부가요. 이제 백신을 조기 확보하는데 실패한 정부가 이제는 뭔가 작전을 하듯이 말이죠. 방역 수치를 위반하면 무관용이다. 무슨 무관용, 유관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역 수치 위반하면 무관용이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가 완전히 무슨 계엄사령관이 계엄하듯이 방역을 갖다가 이런 말을 용어 사용을 갖다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방역 수치 위반하면 엄격한 법적인 제재를 방역법 제재를 받는다 하고 무관용이다. 이거 어디 무슨 계엄사가 포고문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에? 아니, 그 정부가 이 백신을 갖다가 확보를 하지 못했으면서 정부의 역할을 못했다고 오히려 사과를 해도 불풀인데, 그런 분이 말은 그냥 국민들한테 자꾸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그런 메시지만 자꾸 던져 되겠습니까? 방역 수칙 우리나라 국민처럼 잘 지키는 국민이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 국민처럼 방역수칙 잘 지키는 국민이 이 세계에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제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들어간다고 완전히 국민들은 믿고 있었는데 지금 백신이 없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정부도 물론 백신 이제 구하려고 이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일단 문제는 조기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아니 K방역 자랑이나 안 했으면 모르는데 세계 K방역 170억이나 들여가면서 이 홍보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까지 했으면서 백신은 왜 미리 확보를 못했느냐. 못한 과정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치열해서 못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시기를 놓쳤잖아요. 그런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 하면서 날로 더 세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2분기 접종 계획이 말이죠. 1150만 명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그나마 도입 확정 백신이 지금 770만 명뿐이랍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 500만, 약 500만 정도, 약 400만을 넘는 이런 수치는 도입 백신이 없어서 못 만드는 얘기죠. 이 코로나의 궁극적 해법이 뭡니까? 백신 접종을 해서 60% 이상 넘어가면은 집단 면역에 돌입하고 또 백신 물량의 충분한 확보에 실패한 정부의 이런 집단 면역 이렇게 오는 이것이 잘못되는 게 집단 면역이 안 된다는 이유가 지금 충분한 확보를 물량을 못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생기는 이런 갭을 갖다가 정부가 무관용 원칙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방역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돼서야 되겠습니까? 4월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주말 진단검사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473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에 382명에 비해서 91명이 증가해서 4차 대유행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오전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을 시행하고 2주간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경찰과 지자체 합동으로 집중 현장 단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김어준이가 마포 어느 매선가 7명이서 그 방송 어느 방송인지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밖에 카페 나와서 뭐 걸렸는데 그 뭐 돈 1원도 안 냈다는 부과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죠. 뭐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 무관용이 아니고 이거는 유관용입니까?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 계도기간 전날 종료됨에 따라서 이날부터 위반 시에는 업주에게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유증상자 출입 제한. 뭐 당연하죠. 음식 섭취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 추가된 기본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노래 연습장,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실내외 체육시설 등 모두 33개입니다. 단 PC방의 경우는 디귿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만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강화된 방역 조치로 백신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어가지고 코로나19 극복의 유일한 해법이 방역 강화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2분기 접종 대상자가 총 그 1150만
3,400명이 있는데 현재까지 도입이 확정된 백신이 770만 병에 그치고 있다니 정말 딱한 노릇입니다. 아니, 분통 터질 노릇이죠. 딱한 노릇이 아니고. 한편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 한번 보시오. 59% 맞았고 영국은 47% 맞았는데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백신 맞은 데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5일부터 일부 군부대에서 마스크 벗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도 스포츠 경기장하고 공연장 등을 대중에게 개방해서 집단 면역 영향 측정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약이 없습니다. 기약 없이 기다리는 님의 모습, 무슨 시에서 나오는 것 같지. 기약 없이 기다리는 백신의 허들을 또 넘어야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기약 없는 집단 면역을 우리는 또 이 해를 넘겨야 됩니까? 대선까지 이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내년 3월 되면 대선이니까 말이죠. 자, 기약 없는 집단 면역. 참 말이 근사합니다. 국민만 다 그친다. 문화일보 기사가 아주 기사 제목이 아주 멋들어지게 와닿는 제목입니다. 기약 없는 집단 면역, 국민만 다 그친다. 여러분, 이 제목 현실하고 아주 딱 맞는 그러한 제목 같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은 어두운 시대입니다. 정말 어두운 시대고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한 대로 지난 7월 23일 날에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이 시대가 광풍이 부는 시대라고요. 예, 맞습니다. 미친 바람이 미칠 듯이 거세게 불어대는 하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광풍도 태풍 해일도 죽어버리듯이 이 광풍도 싹 죽어버리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네. 내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성을 하는 바로 태양, 그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